안녕하세요.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은 방식 하나 잘못 잡으면은 이 자금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를 위해서 또는 연금을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은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을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 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주식 또는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법,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거죠. 엔비디아를 내가 직접 선택해서 산다. 또는 ETF인 QQQ를 내가 직접 산다. 이런 것이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은 22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ETF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그 해외 ETF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종목을 골라서 그 ETF를 운용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 S&P 500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내가 종목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또 운용도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운영해 주니까 좋겠죠.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ETF도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에 대해서 별로 실력이 없어도 이런 ETF에 투자하면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과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 20% 양도소득세를 내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내 상장 해외 ETF 계좌에 투자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세율로 보면은 직접 투자하면 20, ETF 계좌에서 간접 투자하면 15.4%. 그래서 ETF 계좌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수익이 커지면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늘어나면은 종합과세가 되어서 최고 49.5%까지 세금으로 뜯길 수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해외 ETF 계좌에서 이 배당소득이 많아지면은 반 정도로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배당소득이 많아지면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ETF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해외 ETF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세제면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크게 많아질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은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미국 S&P 500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급여에 따라서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고요. 그다음 5,500 연봉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매년 13.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요, 118만 원에서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연금 계좌에서 뭐 미국 S&P 500을 산다고 하면은 최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죠. 또 과세 이혼 효과도 있는데요. 만약에 국내 상장된 ETF에서 미국 S&P 500을 사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을 늦게 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출 받으면은 대출 받은 때로도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 내는 것을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 내도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과세 이연이란 말은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10년, 20년 후로 10년, 20년 후에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이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늦게 내도 되니까 세금 늦게 내는 만큼 늦춘 세금을 재투자해서 계속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계좌에서 만약에 미국 S&P 500을 산다고 하면 또 좋은 점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를 최고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9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받게 되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을 때 비과세입니다. 별도의 세금 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저율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15.4%로 과세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 500과 같은 해외 ETF를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은 15.4%가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팍 떨어지잖아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해외 ETF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ETF, 뭐 미국 S&P 500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나스닥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사면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좋은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어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면 양도 차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ETF나 주식에서 배당이나 분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건 ETF에 투자하건 수익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 차익,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차익을 먹는 거, 그게 양도 차익이고요. 그다음 배당이나 분배금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이익이 많으면은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ETF에서도 수익이 나면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일단 해외에 직접 내가 종목을 골라서 엔비디아에 투자한다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250만 원은 일단 공제해 줘야 됩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해 주고요.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율은 2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는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15%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그 15%는 공제하고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이면은 15.4%로 분리과세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고 49.5%까지 중과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나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 기준으로 딱 보면은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만 종합과세하고요,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배당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합과세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종합과세 가능성이 더 높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많아졌을 때 2천만 원을 더 초과했을 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좋은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국내 상장 ETF로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1억을 투자했습니다. 해외에 투자했는데 해외 투자에서 양도 차익, 매매에서 차익 낸 게 7천만 원이고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수익이 생긴 거죠. 양도 차익으로 7천만 원, 배당으로 3천만 원. 그래서 총 1억이 생긴 거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수익 냈다고 해서 100%를 다 받는 건 아니죠. 세금을 떼게 되죠. 만약에 양도 차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1,48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1,070만 원, 그리고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배당소득 3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720만 원,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462만 원에다가 종합과세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한 경우에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2,20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한 것이 한 195만 원 정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억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례 비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양도 차익은 1,500만 원, 배당은 300만 원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겠죠? 1억 투자해서 1억 수익 나는 경우보다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양도 차익 한 1,500, 배당 한 300만 원, 이 정도 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 1,500만 원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을 275만 원 내야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231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300만 원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45만 원,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4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금을 따져보면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320만 원, 그다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277만 원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43만 원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소액이었을 때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 2,100만 원 이하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보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15.4%에서 19% 정도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2,100만 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종합과세가 적용돼서 최고 49.5%까지 세율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 한 250에서 21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제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고소득자 1억, 2억, 3억 투자해가지고 총 수익이 2,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금융소득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나 해외 ETF에 투자해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 8.2%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도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가 더 불리하죠. 지역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초과하면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자인데 퇴직하면서 소득이 없어서 만약에 직장 다니는 자녀 앞으로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가 있죠. 그럼 나는 건강보험료 안 내면서 자식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했던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 투자나 해외 ETF 투자해가지고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요,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또는 20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산과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많으면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돼버리면은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만약에 30만 원씩 매월 내게 된다고 하면 한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양자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나 해외 ETF 투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 해에 2천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한 1,90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그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시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폭탄에 대비해야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된다고 했죠. 종합과세가 되게 되면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해외 ETF 투자로 그 총 수익이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건강보험료 폭탄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직장가입자고는 2천만 원, 지역가입자 경우에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비하는 게 좋고, 특히 피보험자로 등록된 분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30만 원 내게 된다고 하면은 30만 원은 1년 동안 내면은 360만 원이고 10년 동안 내면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해외 투자 계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 연간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과세도 이연되고 저율과세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제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일반 계좌에서보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금 계좌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좀 단점은 뭐냐면은 연금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인 IRP나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형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나는 돈이 많아서 고소득자이고 또 투자한 자산이 많아서 2천만 원 초과할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보다는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이제는 더 이상 뭘 살까 헤맬 단계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종목 투자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S&P 500 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더라도 누군가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고요. 누군가는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조금만 내고 복리효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하나입니다. 미국 주식은 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담는 계좌,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계좌는 바로 연금 계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해외 투자하는 ETF를 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지금 쓰고 있는 계좌, 오늘 영상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10년 후 수익을 수천만 원 단위로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요, 뭐 대박 종목 이런 거 추천하지 않고요. 대박 종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종목보다는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 끝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 내가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요,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